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냈습니까? 잘 지냈어요. 음, 알겠습니다. 자,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한 설명들을 싸그리 다 해봅시다. 뭘 모를까요? 우린 지금 관계, 도대체 뭘 모르고 있는 걸까? 뭐였어요? 관계대명사요.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언어적으로 설명을 먼저 해보자면은 관계 있는 것들을 대신해서 써주는 명사가 관계대명사예요. 얘는 뭐가 있냐면은 who, which, that이 있어요. 소유격이나 뭐 이런 걸로 가면 더 나오는데 그건 나중 일이고 요게 관계 대명사예요. 얘가 관계 대명사예요. 그럼 우리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볼 건데 한국어 문장을 만들게요. 아무거나 명사가 들어간 문장 하나만 만들어 주세요. 어, 나에게는 사과 하나가 있다. 오케이. 이렇게 된다면은 이거 만들 수 있습니까? 영어로도? I have 응, an apple 갈게요. 아, 왜냐면은 여기 IU 발음이니까. 근데 이 사과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싶은 거죠. 어떤 사과인지. 엄마가 어제 사온.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한국어에서도. 이 사과가 어떤 사과인지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고요. 사과 하나가 있다. 근데 어떤 사과? 엄마가 어제 사온.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거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글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뭐 굉장히 뭐 문법에 딱 맞게 쓰는 건 아니지만 뭐 나무 위키나 뭐 이런 데다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영어에서도 이걸 똑같이 하는데 근데 그게 약간 달라요. 어떻게? 이거를 똑같이 하는데 자, 엄마가 어제 사온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린 이걸 조금 바꿔볼게요. 엄마가 어제 사왔다 라고 하면 이거 문장 만들 수 있어요. 엄마가 음, 어제 샀다 하면 되겠다. 이렇게. my mother bought 그죠? My mother bought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이걸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my mother bought 하면은 이 사과가 어떤 사과인지에 대한 설명이 됐죠, 이제. 네. 그죠? 이렇게 하면 익숙해요? 이렇게는 쓸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괄호를 치는 거는 뭔가 이렇게 프로페셔널 하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굉장히 전문가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꿀 거예요. 어떻게? 괄호 뺄 거예요. 다 있는 상태에서 괄호를 빼요, 그냥. 됐죠? 네. 그 다음에 애플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면 위치를 넣어요. 그러면 끝났어요. 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괄호 쓰는 거, 이게 추가적인 설명을 이렇게 쓰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은 건데, 그냥 괄호 대신 위치를 썼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또 이런 문장을 하나하나 만들어 볼게요. 봐봐요. 어떻게 할까? 나는 차를 한 대 샀다. 근데 항상 관계대명사는 명사를 꾸미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괄호를 열고 말을 하면은 어떤 차인지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죠? 네. 그거는 이제 내 친구가 좋아하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문장을 만들 수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만들 수 있겠습니까? 네. 해봅시다. I bought a car. 네, 이걸로 중심 문장은 끝났어요. 그럼 이제 차를 꾸미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영어에선 이렇게 안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which 그렇겠죠. my friend like like인데 my friend가 3인칭 단수니까 likes. likes 거기까지.
I bought a car which my friend likes. 이러면 조금 이해가 됐나요? 네. 오케이. 왜 쓰는지는 알겠죠, 일단. 이런 말들. 왜냐면은 이렇게만 말하면은 넣을 수 있는 정보의 수가 적기 때문에 명사에 대한 추가적인 부연 설명을 해내는 게 관계대명사의 역할이에요. 우리나라 말은 그냥 나는 내 친구가 좋아하는 차를 한 대 샀다 하고 스무스하게 딱 들어가니까 이게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고 영어를 배울 때에는 이거를 하는 방법을 다시 배우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러면은 또 명사를 꾸민다고 했으니까 우린 명사만 갖다가 막 넣으면 돼요. 텀블러, 또 마이크, 또 컴퓨터, 또 의자, 얘네들 다 꾸밀 수 있어요. 텀블러를 꾸며서 문장 아무거나 만들어 보세요. 관계 대명사 절을 만들어도 되고 the tumbler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관계 대명사로? 위치. 그렇죠. 위치죠. 사물이니까. 어떤 텀블러인지 한번 상상해서 만들어 보세요. 어, nice. nice는 형용사로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굳이 그렇게 쓸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봐봐요. 자, 형용사는 뭐 하는 애예요, 얘? 직업이 뭐예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사는 애입니까, 얘는? 음, 명사를 꾸면 자, 말을 꾸, 끝까지 합니다. 꾸민다.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명사를 꾸민다 라고 했는데 그럼 예를 주세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를 보여주세요. 어, delicious apple. 오케이, 되겠죠? delicious apple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맛있는 이라고 한 단어로 딱 형용사가 있으면은 그렇게 쓰면 되는데 이런 게 있냐고요. 내 친구가 좋아하는 이라는 형용사는 없잖아요. 한 단어로. 네. 그래서 그거를 다른 방법으로 꾸몄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관계대명사예요. 형용사는 한 단어로 명사 앞에서 꾸미니까 편하지만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순 없으니 관계대명사로 명사 뒤에서 꾸미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한다. 이게 목적인 거예요. 관계대명사의 목적. 그래서 delicious를 꼽았는데 여기다가 근데 nice를 꼽았는데 여기서 근데 nice를 쓰면은 굳이 이었다 할 필요가 없어요. The nice tumbler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굳이 이게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문장처럼 긴 걸로 좀 꾸며보세요. My mother bought. 오케이. 자, 무슨 뜻이에요, 저게 그러면은? 그 텀블러는 엄마가 사온 텀블러이다. 아니죠. 여기에 는이 없어요. 이거는 관계대명사 절이라고 부르는 건데 여기가 관계대명사 절이고 이거 그냥 단어예요. 텀블러예요, 그냥. 어떠한 행동을 했다라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여기 아예. The tumbler which my mother bought 이면은 which my mother bought은 뭔데요? 이게 뭘까요, 한글로? 엄마가 사온. 오케이. 엄마가 산이라고 할게요. 네. 그럼 the tumbler는 뭐예요? 그 텀블러. 그쵸? 이거 합치면은 the tumbler which my mother
wrote이 될 텐데 그럼 뭐가 되겠어요? 뜻이. 엄마가 산 그 텀블러. 그쵸?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문장이 아니에요, 아직. 텀블러에 대한 그냥 설명일 뿐이에요. 단어에 대한 설명. 어, 문장이 되려면은 누가 뭐뭐 했다라는 했다의 부분이 필요한데 아무도 뭘 했단 말이 없어요, 여기. 그냥 그 텀블러에 대한 설명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직은 문장이 아니다. 자, 그러면은 얘 마이크도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어떤 마이크인지에 대한 가상의 정보를 부여해 보세요. The mic which 그죠? 위치죠. my friend has. The microphone which my friend has 라고 했는데 무슨 말이에요? 그 마이크, 아니, 어, 내 친구가 갖고 있는 그 마이크. 그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쨌다는 문장은 아직 없어요. 자, 컴퓨터도 한번 이런 비슷하게 만들어 보세요. 딱히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익숙해지면 쉬워요. The computer which which my sister likes. 오케이. 자, 이거는 그러면은 한글로는 무슨 뜻이 되죠? 그 컴퓨터, 아니, 그, 무슨 뜻이 될까요? 근데 그 시스터를 음, 그, 뭐, 여동생이라고 해야 돼? 아니면, 영어에서 그거 신경 안 쓸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시스터가 우리나라 말은 언니면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동생이면은 여동생이면 나이가 적은 사람 이거를 분명히 구분해서 한 단어로 말을 하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그걸 안 할 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 물어보면 되게 어려운데 The computer which my sister likes 몰라요. 이건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그건 본인이 알아서 말을 하는 거예요. 말아서 해석해야 되고. 음, 그래서 아마 영화 산업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자막 만드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할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그냥 글을 읽고 시스터면은 시스터라고 쓰면 되는데 시스터면 우리나라에서는 여동생인지 언니인지를 분명히 구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사람들은 자막 번역을 바로 못하고 아마 영화를 다 내용을 다 훑어보고 나서 깨달아야 될 거예요. 관계가 어떤지. 미국에선 그럴 필요가 없는데 굳이 언급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장유 유서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걸 다 해야 돼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라고 하고 싶으면 동생이라고 하고 언니라고 하고 싶으면 언니라고 하세요. 괜찮아요. 나의 여동생이 좋아하는 그 컴퓨터. 그쵸? 그게 뭐 어쨌다라는 문장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어인 거예요. 의자도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무렇게나. The chair which
I sat 뭐라고요? 그 set. 앉았 네. 아하, 앉았던. 자, 그러면은 문장 이게 해석은 어떻게 나올까요? 어 내가 내가 앉았던 그 의자.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오늘 이 수업 이전에 이해 안 되던 게 지금은 이해됐어요, 혹시? 네. 오케이, 됐어요. 생각보다 간단한데, 아하, 이게 일어나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엄청 잘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들어갈 거예요, 우리는. 아니다. 여기까지 한 거를 갈무리를 해놓고 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집어넣을 건데, 자, 여기다가 조금씩 정리를 하면서 전진할 겁니다. 텀블러였죠? 처음에 텀블러부터 시작을 할 건데 글쎄요. 엄마가 산 그 텀블러 만들어 볼까요? The tumbler which my mother bought.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The tumbler which my mother bought. The tumbler which my mother bought. 목소리 들립니까? 제 목소리 잘? 소리가 좀 작을 것 같아서. 들려요. 그래요? 소리를 더 키울 필요는 없겠어요? 평소랑 똑같아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 다행이네요. 잡음이 안 들어가나 봐요. 에어컨을 켜놨는데 에어컨이 시끄러워서. 그렇다면 이번에는 뭐였죠? 마이크가 있었단 말이에요. 내 친구가 갖고 있는 마이크, 그 마이크. 얘는 어떻게 만들죠? The mic which my friend has. The microphone which my friend has. The microphone which my friend has. 오케이. 이거는요? The computer which my sister likes. The computer which my younger sister likes. The computer which my younger sister likes. 굳이 이거를 동생인지 언니인지를 가르고자 한다면은 그러면 younger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older를 넣어줘도 되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이렇게 영작을 하는데 서구권에서는 이거를 그냥 sister이라고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누가 더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를.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다라고 알 수 있겠고. 오케이. 의자. 자, 이것도 만들어 봅시다. The chair which I sat. The chair which I sat. The chair which I sat. 됐죠? 자, 그럼 우린 다시 돌아갈 거예요. 어디로 돌아갔느냐? 컴퓨터가 아니라 여기로 돌아갈 건데 잠깐만요. 무슨 문장을 만들었지? 왜 없죠? 여기 아닌가 보다. 여긴가 보다.
오케이. 자, 우리 이제 텀블러에 대한 얘기를 더 할 건데, 어, 자, 이 텀블러에 대한 얘기를 다르게 할 거예요. 텀블러 말고, 다른 거. 아, 이거 만들어 보세요. The mic which helps me. 음, 다른 거 느껴집니까? 여기 원래 문장에서는 이게 나왔었어요. The microphone which my friend likes 이거였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which 뒤에 동사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주어가 나왔잖아요. my friend라는. 근데 네. 여기에선 동사가 바로 나왔어요. 이 차이점을 조금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마이크로폰이 뭐뭐를 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굳이 주어를 한 번 더 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에서는. 얘가 이 help라는 동작의 주어니니까. 이해됐습니까? 이 부분? 자, 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이거 안 돼도 가르치려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니까 설명을 해줄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두 개의 문장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문장이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관계대명사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합치기 위한 과정이에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서구권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문장이 아니죠. 얘는 아직. 이 두 가지의 관계대명사 절이라는 거를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에 보세요. 이게 관계대명사예요. 맞습니까? 위치가 여기에선 관계대명사로 사용이 됐어요. 그죠? 근데 그 앞에 있는 명사를 우린 선행사라고 불러요. 관계대명사가 꾸며주는 명사. 얘가 선행사예요. 이 마이크로폰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괄호를 열었어요. 여기다가. 이해됐습니까? 네. 근데 그 선행사가 관계대명사 절, which부터 시작되는 그 문장에 주어 역할을 하면은 그러면은 주어를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빼버리는 거예요. 주어를. 이 앞에 어차피 있으니까. 그래서 which 들어간 다음에 바로 동사 help가 나오는 거예요. 혹시 이 작동 원리 이해됐습니까, 여기? 좀 된 것 같아요. 음,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 관계대명사절에 주어가 없으면은 주어를 선행사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 관계대명사를 우리는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불러요. 관계대명사 절에 주어가 없으면 그것은 선행사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우리는 이것을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른다. 이거 이해됐습니까? 네. 오케이. 다음, 얘는 약간 케이스가 달라요. 뭐냐면은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관계대명사절에서 주어가 있으면 그것은 선행사가 그것은 선행사가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우리는 이를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고 부른다. 이해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주격 관계 대명사와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위치를 빼도 안 틀려요. The microphone my friends like, friend like 이렇게 말해도 돼요. 선생님도 수업 시간에 이런 부분에서 생략을 하고 굉장히 많이 말을 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the microphone which my friend likes 얘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예요? 아니면 주격 관계 대명사예요? 목적격. 봅시다. 그죠? 목적격 관계 대명사예요. 왜냐면은 여기에 지금 my friend likes에 뭘 좋아하는지에 대한 목적어가 없어요. 그죠? 네. 그게 여기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걔가 어차피 여기 앞에 있으니까 안 써준 거예요. 그럼 밑에 있는 거는 주격 관계 대명사예요? 목적격 관계 대명사예요? 주격. 음. 관계 대명사 절 which helps me 라는 이 관계 대명사 절에 주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이게 주격 관계 대명사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건데 왜? 왜냐면은 관계 대명사 절 앞에 선행사 마이크로폰이 여기에서 사실상 생략된 주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린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이해하면 돼요.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 단계에서 지금. The microphone which helps me. The microphone which helps me. 좋습니다. 다음. computer. computer. 어렵다. 주격관계 대명사를 만드는 게 어렵다. 그럼 다른 문장 만들게요. 음, 아, 이거는 만들 수 있나요? 영작 되겠습니까? 어, I have a an uncle. 오케이. 어? 어, everyone like 이거 맞습니까? 말 끝에 흐려서 내가 어떻게 못해요. 말을 좀 끝까지 똑바로 해주세요. 어, 그리고 모르겠어요. 오케이. 뭘 모르겠다는 거죠? 이게 그 알겠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관계대명사 문장은 왜 존재하는 거냐면 두 개를 하나로 묶으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사실상 두 개의 문장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 나에게는 삼촌이 한 명 있어요. 이 문장이 있고 그 다음 문장은 삼촌은 모두를 좋아해요. 이 두 개의 문장을 하나로 묶는 거예요. 왜? 왜냐면은 어차피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삼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두 개가 관계 있는 명사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 관계 있는 명사라는 것은 어디 있냐? 이 삼촌이라는 부분이 있죠. 이게 바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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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 삼촌이라는 부분이 바로 왜 이렇게 나오지? 빨간색으로 합시다. 자, 이 삼촌이라는 부분이 바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두 문장 사이에 관계를 가진 그런 부분이다. 그런 부분이다 해서 이게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촌이라는 거를 대신 써줄 관계 대신하는 명사가 필요한데 그게 여기에서는 후가 되겠죠. 그게 바로 관계 대명사라는 거예요. 이렇게 묶일 거라고요. 이 두 개의 문장은 이렇게 하나로. 물론 문장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문장을 만들 거예요. 두 개를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하나씩 만들어 보죠. 이거 영작 한번 해보세요. 삼촌은 모두를 좋아해요. Uncle, everyone like.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뭐 해, 뭐를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지금이라도 종이랑 펜 있으면 써놓고 어디 붙여놓으세요. 항상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영어에서는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어, 누가에 해당되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여기에? 삼촌. 어, uncle이겠죠. 그러면은 뭐 해에 해당되는 부분이 뭡니까? 아, 좋아요. 오케이, likes가 되겠죠. 그럼 뭐를? 모두를. 그쵸? everyone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느껴야 돼요. 이거를 내가 왜 말을 이렇게 하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삼촌이 여기 있고 모두가 여기 있고 좋아요가 여기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쓴 거 아닙니까? 그거 바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문장은 나온 것 같고 얘는 아니죠 일단. Uncle likes everyone. 됐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얘는 문장 어떻게 만들어져요? I have an uncle. 오케이. 맞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묶어서 문장이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묶어서 문장 뽑을 수 있나요? 두 개? 하나로? 관계대명사 사용해서? 아니요. 내가 말했잖아요. 명사를 대신해 줄 뭔가가 필요한 것 뿐이라고 그냥. 네. 엉클을 대신해서 후가 들어가면 된다고요. 쭉 아, 읽어보세요. 왼쪽부터. I have an uncle who likes everyone. 어, 이게 관계대명사인 거예요. 그냥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치는 과정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근데 문제는 이게 다른 방식으로도 합쳐질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게 1번이 된다면은 그럼 얘기가 달라질 거잖아요. 만약에 얘가 1번이에요. 얘가 1번이고 그 다음에 얘가 2번이라고 치면은 제발 얘가 2번이면은 이렇게 된다고 치면은 얘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합쳐지겠죠. 여기에는 엉클이 그대로 있을 거고 얘가 일로 갈 거란 말이에요. 아닌가? 글쎄.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얘를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이렇게 돼요. 문장이 uncle 어떤 uncle? I have잖아요. 네. Who I have likes everyone. 이것도 돼요.
이 두 개의 문장을 뭐를 이제 주절로 잡느냐에 따라서 문장이 달라져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문장이 어떻게 되죠? 얘를 빼놓고 밑에다가 설명을 해줘야겠다. 그래야 이해가 되겠다. I have an uncle who likes everyone. 이거 해석 어떻게 됩니까? 한글로 어떻게 돼요? 나에게는 음흠. 모두를 좋아하는 음, 삼촌 한 명이 있다. 오케이. 이렇게 되는데, 그럼 얘는 뭐예요? 이거는 더를 넣을게요, 여기다가.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The uncle who I have likes everyone. 나에게는 모두를 좋아하는 삼촌 한 명이 있다. 아닌 것 같은데요. 자, 봅시다. The uncle likes everyone. 이게 주된 내용인 거예요. The uncle likes everyone. 그래서 그 삼촌은 모두를 좋아한다가 맞는데, 근데 그 삼촌이 누구인지 내가 우리 삼촌은 이렇게 되겠네요. 모두를 좋아한다. 약간 틀리긴 한데 어쨌건가 뭐가 주된 내용이 되는지 차이가 순서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이렇게까지 누가 설명 안 해줄 거예요 아마. 어. 자, 됐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했고 잠깐 끊었다가 바로 갈게요. 바로 초대 넣을게요. 방 깨고 다시 가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문장이 이렇게 두 개를 합치는 게 관계대명사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합치는 순서에 따라서 문장이 바뀔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또 구분을 하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한번 맞춰보세요. 어, 주격. 맞아요. 왜 주격이에요? 앞에 주어가 있어서. 여기 얘가 주어라서요? 그러니까 그쵸? 어, 관계대명사 절의 주어가 앞에 와 있잖아요. 그렇게 구분할 수 있으면 된 거예요. 이거 진짜로 고등학생들한테 다 물어봐도 주격, 목적격 구분 못 해요. 맨날 배우는데 맨날 몰라. 맨날 배우는데 맨날 몰라요. 딱 배우는 만큼 있는 것 같아요. 자, 얘는 그럼 목적격이에요, 주격이에요? 어, 여기. 목적격. 그죠? 얘는 목적격이에요. 어째서요? 주어가 있어서. 주어가 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목적어가 생략됐다는 거. I have 뭐뭐뭐인데 뭐뭐뭐가 없어요, 여기. uncle. 여기 선행사로서 그게 나와 있으니까. 얘가 목적격으로 쓰였으니까. 맞아요. 근데 그거를 왜 외워야 되는지 알아요? 그걸 알아야지. 그나저나, 그나저나,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알아서 어디다 쓴. 이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목적격이면 관계대명사 생략 가능.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 목적격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후 빼도 돼요. 이거 네. 빼도 돼요. The uncle I have likes everyone. 이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빼도 돼요. 이해됐어요? 왠지는 몰라도 빼도 된다는 거는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빼도 되는데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된 거 물어보세요. 어, 근데 목적격이랑 그 주격이랑 그 구분하는 거는 알겠는데, I have likes 다음에 목적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 이거 말하는 거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처음에 어떻게 구분하는 건 아는데, 생략되어 있어서 목적격인 거는 아는데, I have 다음에 목적어가 있는 거예요? I have 다음에 목적어가 없죠. 왜? 그 목적어는 여기 있으니까. 근데 목적어가 주어 나오고 바로 동사 다음에 목적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원래 맞죠. 근데 그게 생략이 된 거예요. 여기서 없어요. 왜냐면은 이걸 두 번 쓸 필요가 없으니까. 자, 이것만 따서 그러면 다시 설명해 줄게요. 여기다가 놓고 설명을 해줄 건데, 이 관계대명사 절과 그 앞에 선행사까지만 따놓고 설명을 해주면은 내가 가진 그 삼촌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봐봐요. 그 삼촌은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I have the uncle.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I have the uncle. 뭔 내가 소리죠? 가진, I have the uncle. 뭔 소리예요? 내가 가진 그 삼촌. 아니죠. 나는 그 삼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 될 거 아니에요. 내게는 삼촌이 있다라는 말이 될 거라고요. 여기서 네. 목적어잖아요. 삼촌을이니까. 아, 그죠? 네. 그 여기서도 그 삼촌이 목적으로 쓰인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가진 그 삼촌. 가졌다라는 거잖아요. 뭐를? 삼촌을. 해석은 다르지만 결국 이것도 목적격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렇다면 이해 안 된 부분 또 뭐 있을까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I have 다음에 왜 목적어가 나와요? I have 다음에 왜 목적어가 나오느냐.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에다 다시 이어서 설명할 텐데 I have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는 이유는 have는 타동사라서 뒤에 전치사 도움 없이 바로 목적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그래요. 이게 질문이었나요, 혹시? 타동사가 뭐예요? 타동사. 타동사와 자동사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동사에는 여러 가지 갈래가 있는데, 동사에는 두 아들들이 있어요, 동사에게는. 하나는 비동사이고, 하나는 일반 동사예요. 얘네 둘이 하는 일이 다른데, 비동사 같은 경우에는 상태인지, 누가 어떤 상태인지, 누가 누구인지만 신경 써요. 이게 비동사의 역할이에요. 얘는 항상 이러고 사는 애예요. 일반 동사는 누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애예요. 일반 동사는. 이렇게 나뉘거든요. 비동사랑 일반 동사에 대한 설명은 이해했습니까? 네. 비동사 문장 하나만 만들어 보세요. 상태로 하나 만들고 누구로 하나 만드세요. 하나씩. She is angry. 그쵸? 상태 나왔으니까 이제 누구도 만들어 보세요. 누가를 어떻게 만들어요? She is Kate. 아, 그럼 누가가 됐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일반 동사 하나 만들어 보세요. 아무거나 일반 동사 사용해서 문장. She learns English. 그죠? She learns English. 방금 전에 만들었는데
그 일반 동사에서 만든 문장이 일반 동사에서 만든 문장이 방금 전에 만든 문장은 거기에서 또 갈래가 갈리는 타동사 문장이었어요. She learns English 라고 만들었는데 조금 더 다른 문장을 만들어 보자. 우리 이거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은 그녀는 내게 말한다. 이거 만들어 보세요. 문장. She tell me. 오케이. 근데 3인칭 단수니까 tells라고 할게요. 아, She tells me라고 됐어요. 그죠? 근데 네. 저는 다르게 만들 거예요. 어떻게? She talks to me. 그래서 두 개의 다른 문장이 나왔는데 tell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요소로 이게 뭐죠? 나, 나에게 라는 목적어예요. she는 그녀는 내지는 그녀가 라는 주어예요. tells는 누구에게 말하다 라는 타동사예요. me는 나에게 나를 이라는 목적어예요. 이거는 알겠나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말할 거는 she는 똑같죠. 그녀는 그녀가 라는 주어예요. 그 다음에 tell이 아니라 talk는 talks라고 할게요. talks는 말하다라는 자동사예요. 누구에게가 없어요. to는 누구에게라는 전치사예요. me는 똑같이 나에게, 나를 이라는 목적어. 이 두 개의 차이가 이해가 되나요, 혹시? 이게 타동사고, 목적어를 바로 받을 수 있는 타동사예요. 그리고 네. 얘는 목적어를 바로 못 받고 전치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자동사예요. 음, 이게 일반 동사의 두 갈래예요. 자동사와 타동사. 네.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보다가 뭐예요? 영어로? See, see는 뭐뭐를 보다라는 뜻이에요. look은 뭐예요? 그러면은 뭐뭐하게 보이다. 그쵸, 뭐뭐하게 보이던데 look도 마찬가지로 보다가 될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전치사인 at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look at 누구 이렇게 돼야 돼요. 아, 알겠죠? 이게 지금 뭔지 자동사, 타동사가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아까 하던 게 뭐였죠? 어디서 뭔 얘기를 하다가 여기로 왔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뭔가를 얘기하고 있다가 이쪽으로 왔습니다. 네. 어떤 걸 이해를 못했죠? 그 당시에? 기억하고 있나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뭐가 있죠? 아, 여기서 이제 다 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있고 그걸 구분하면은 좋은 점은 뭐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분해서 어디다 쓴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목적격이면 관계대명 생략 가능인데 어디다 쓰냐? 어디다 씀? 여기에 대한 대답은 독해할 때 독해할 때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음. 문제 풀 때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 다음에 또 언제 쓸 수 있지? 이 두 개 정도?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거 배우는 거예요. 또 웃긴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같이 웃읍시다. 아니, 왜요? 어떻습니라고, 타자로 있는데, 그냥, 이거는요.
아, 역시 굴러가는 낙엽만 봐도 빵빵 터질 나이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메말라서 이제 이런 것엔 웃음이 나오지 않아요. 자, 이런 식으로 요 두 개 때문에 사실상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다?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정말로 우리가 진짜 삶에서 사용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왜냐면 삶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틀리진 않거든요. 요건 당연히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한번 해봤는데 우리 그러면 이번에 퀴즐렛 들어가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아마도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이거 풀어보면서 아마 나한테 미처 하지 못했던 질문들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자, 그 인형. 저도 그죠? The doll.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 my mother will buy will buy. the bike 오케이. which I want. I want라고 해도 되는데 뭐뭐 하고 싶다가 want 파트고 그 다음에 사다라는 부분도 존재하잖아요. 여기. 그것까지 네, 한번 넣어보세요. buy. buy면 틀렸죠. want도 동사고 buy도 동사여서 한 문장 주어부터 시작하는데 동사가 두 개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원하다, 뭐 하는 걸 원하다, 사는 것을 원하다 해서 이거 투부정사로 넣어야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The person. 음. 그 다음. The game which my friend bought. 그죠? The girl. 음흠. The book. 아니죠. 중심을 파악해야 돼요. 누가 뭐 해 뭐를. 이게 파악되면 파악 무조건 해야 돼요. It. it. 오케이? it으로 가봅시다 그러면은. uh, will learn. 아니죠. 자, 여기에서 지금 꾸미는 부분이 뭐고 그러니까 꾸미는 부분이 뭐고 문장이 뭐고 이걸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찾는 거예요. 분석적으로 보질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그게 문제인데 적어놓고 한번 같이 판단해 봅시다. 뭐가 너무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네. 자, 그게 나를 가르칠 그 책이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서 꾸미는 부분이 뭐예요? 그 책. 그건 이제 꾸밈을 당하는 부분이죠. 여기에서 꾸미는 부분 빼고 중심 문장만 따다닥 뽑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아마도 이거는 독해 연습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가르치. 그렇죠. 가르칠, 이게 꾸며주는 부분이겠죠. 이만큼이. 대략 이만큼이.
그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럼 그걸 뺀 나머지가 코어라고요. 그걸 뺀 나머지가 이제 중심 문장인 거예요. 그럼 그것만 영작을 해보세요. It is the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북만 꾸미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네. which will teach me. 그죠? 그렇게 되겠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꾸미는 부분이고 뭐가 꾸며지는 부분인지, 뭐가 중심인지. 그게 파악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게니까 that이라고 할게요. That 아, is the book which will teach me.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다음.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car. 아, the the car이라고 했나요? 네. 어, which 오케이. is expensive. My mother bought. 자, 뭐가 말이 안 되냐면은 지금 이것도 똑같은 케이스인데 뭐가 뭘 꾸미고 이런 거에 대한 파악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자, 꾸미는 부분이 어떤 거예요, 지금? 뭐가 꾸며주고 있어요? 비싸다. 아니죠. 한 아, 비싸다도 꾸며주는 건 맞는데 관계대명사로 풀어야 되는 부분이 어디겠냐고요, 여기에서. 엄마가 산 그쵸?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만들어 보세요, 이제. 자꾸 이걸 가지고 중심 문장을 흔들어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얘를 배제하고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The car is expensive. 이건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가 산을 넣어야죠, 이 안에다가 어떻게? Which my mother bought. The car. 근데 꾸며줄 것은 그 뒤에서 바로 꾸미는 거예요, 이렇게 which. My mother bought. The car which my mother bought is expensive.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아까 쓴 거랑 차이 좀 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The car which is expensive. 이렇게 하면은 비싼 차라고 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게 아니라고요. The car which my mother bought. 엄마가 산 그 차는 비싸다. 이런 문장이 아까 숙제 첨삭할 때도 똑같이 있었는데 이건 이해됩니까? 지금 보면서? 무슨 상황인지? 된 것 같아요. 오케이. 관계대명사는 무조건 꾸며주는 명사 바로 뒤에 들어가요. 무조건. 그래서 엄마가 산이라는 게 그 차를 꾸며줄 거면 그 차 뒤에 엄마가 산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봐봐요. The car. 근데 엄마가 산이 안 들어가고 비싼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다음. 이거는 어떻게 만들 수 있죠? The girl The girl. who 오케이. wearing the blue dress. 틀렸어요. 뭐가 틀렸는지 말을 해줄 건데 이것도 뭐가 틀렸냐라고 하면 얘도 결과적으로 두 문장이 하나로 합쳐진 건데 1번 두 문장은 아니구나.
입고 있는이잖아요. 이거 현재 진행 시제로 쓰거든요. 그래서 네. wearing이 아니라 is wearing이 되는 거예요. 아, 어, 이렇게 됩니다. 관계대명사 부분을 풀어봤고 아마도 다음 시간에는 웬만하면 영어로 말을 해야 되는데 이해하는 게 이해를 꼭 해야만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주의가 있어서 영어로 계속 진행하면 되긴 될 텐데 언젠가는. 그래서 지금 갈피를 못 잡겠어요. 솔직히 영어로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왜냐면 이해를 못하면 이해가 안, 뭔 소리야. 자기가 이해를 못한다고 판단하면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는 그러면 한글로 설명하는 게 제일 낫긴 하단 거거든요. 근데 제 수업을 이 돈을 주고 들으면서 영어로 안 배우면 그러면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랑도 그렇고 케이트랑도 그렇고. 오케이.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은 것들은 조금 이해됐나요? 네. 영상은 조금 이따 보낼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아이한테 잠깐 갔다가 그 다음에 뭐야 다음 수업이 바로 있어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지금 영상 바로 못 보내고 이따가 그 수업 끝나고 나서 10시에 보낼 것 같습니다. 영상은.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켄이었습니다. 네, 다음에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